안녕하세요. 임수연의 미디어랩의 임수연 미디어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언론 배급 시사회를 통해 감상했었던 토이스토리 5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엠바고는 한국 개봉일 새벽 1시로 잡혀 있고요. 영상은 미리 촬영한 뒤에 엠바고 풀리고 나면 적당할 때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이스토리 5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선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짧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버즈와 우디의 우정 이야기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 시리즈는 언젠가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장난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죠. 1편에서 우디는 자신의 자리를 이제 버즈에게 뺏길까봐 막 두려워하는 그런 장난감이었었고, 또 2편에서는 에이미라는 소녀에게 버려진 제시를 통해 장난감은 언젠가 버려질 수도 있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마침내 성장한 앤디와 이별하면서 좀 아이를 떠나보내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이스토리 3를 그냥 완벽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 9년 뒤에 토이스토리 4가 나오고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장난감이 반드시 인간 아이를 위해 살아야만 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사실 그 앞에 3부작은 장난감의 행복이나 존재 이유가 결국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편은 그 전제 자체를 뒤집어 버렸었죠. 우디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선택받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잖아요. 저는 당시 토이스토리 4를 보면서 이 작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급진적이라고 느꼈어요. 완벽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던 시리즈가 이제야 장난감들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5편 제작이 발표됐을 때 아니 4편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디는 독립했고 버즈와의 관계도 정리됐고 장난감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도 이미 한번 끝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은 의외로 굉장히 시의성 있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디지털 스크린과 장난감의 경쟁인데요. 본인은 이제 8살이 됐어요. 여전히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왜 본인은 늙지를 않나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2010년 3편 때부터 봤는데 왜 아직도 어린이지? 무슨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나이를 안 먹어요 얘가. 여튼 장난감이랑만 놀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본인을 걱정한 부모님이 어린이용 태블릿인 릴리패드를 선물하게 되고 본인은 순식간에 디지털 스크린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장난감 입장에선 거의 되게 생존 위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그냥 본이가 계속 패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도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5편의 중심 캐릭터는 우디도 아니고 버즈도 아니고 바로 제시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시는 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상처가 깊은 캐릭터예요. 토이스토리 2에서 그토록 자기를 좋아해줬던 에밀리에게 버림받는 장면은 지금도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사랑받았던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좀 버려지는 고통도 누구보다 크게 경험했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 제시가 본이가 장난감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아이를 만나면서 또 다른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포일러 걱정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줄거리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이 영화가 재밌긴 했지만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화가 제가 한 줄 로그라인을 보고 예상했던 것을 그다지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보다 태블릿을 좋아한다, 스크린이 상상력을 빼앗아가고 있다, 장난감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냥 로그라인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예고편만 봐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감이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픽사라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겠지 하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예상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기서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4편이 워낙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던 작품이라서 저에겐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4편은 정말 시리즈의 전제 자체를 뒤집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5편은 비교적 안전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주제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세대가 공감할 만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좀 장난감을 아직 좋아하는 키덜트 어른 세대가 만든 영화라는 걸 이번 편 보면서 새삼 다시 느꼈고요. 특히나 이번 편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지? 라는 그런 어른 세대의 고민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리즈가 3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좀 보여줬던 철학적 질문의 깊이에 비하면 조금 익숙한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해외 평론가들 반응도 꽤 갈리더라고요. 어떤 평론가들은 뭐 기술과 장난감의 관계를 다룬 뭐 현대적인 우화다 뭐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 또 어떤 평론가들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스크린 중독 공익 광고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 감상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리즈에서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새롭게 던지는 건 있는데, 그 질문을 전개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영화가 재미가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픽사는 여전히 픽사의 이름값을 하고요. 특히 이번 작품은 제시를 중심에 세운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우디는 이미 4편에서 거의 완성된 캐릭터가 됐고, 버즈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그동안 많이 했어요. 반면 제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지만 정작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선 적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제시가 가진 그 불안, 뭐 상처, 그리고 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화가 막 기술 관련 이야기를 할 때보다 제시의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좋았어요. 감정적으로 되게 강하게 다가오는 순간들도 대부분 그쪽에 몰려 있었고, 몇몇 장면에선 좀 울컥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픽사는 여전히 관객들의 눈물 버튼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특히 토이스토리 2를 좋아했던 팬이라면, 토이스토리 2의 주요 장면들을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이번 영화에서의 특정 장면들의 임팩트가 꽤 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5편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꼭 복습해야 할 편이 있을까요? 무조건 2편입니다. 러닝타임도 길지 않으니까 2편은 반드시 미리 보시고, 보셨던 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다시 복습을 하시고 극장에 가시면 이번 5편의 감정선이 더 절절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의외로 좋았던 부분은 기술을 완전히 악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릴리패드가 뭐 거의 최종 빌런처럼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나눠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걸 영화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문제에 가깝죠. 픽사 스튜디오 자체가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인데 뭐 기술 비판적인 영화를 내겠나요?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메시지가 무난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좀 아쉬움으로 살짝 남았고요. 왜냐하면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그냥 장난감 얘기보다는 생각보다 훨씬 과감한 이야기를 하는 시리즈였거든요. 장난감이라는 귀여운 소재를 통해서 죽음, 상실, 이별, 존재의 의미, 이런 무거운 질문들을 던져왔던 시리즈인데, 이번에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주는 기본적인 재미와 감동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했던 캐릭터들을 다시 만나는 즐거움이 있죠. 사실 30년 동안 이어진 시리즈라는 건 단순히 좀 유명 IP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객들도 이 캐릭터들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반갑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영화를 봤으니까요. 물론 아쉬운 점도 많고 3편이나 4편만큼의 충격은 없고 시리즈 최고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작품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걸작은 아니지만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사랑한 팬들이라면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는 영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패드나 스마트 펜슬 굿즈가 나오면 전 또 살 거거든요. 결국 이 시리즈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1995년부터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꾸준히 따라오면서 장난감들을 너무 오랫동안 사랑해버렸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와도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감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를 포함한 콘텐츠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